자,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 자체가 8월과 9월, 이제 8월 중순 정도 넘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정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8월, 9월, 9월에서 조금 더 연장되면 10월 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도 향후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글로벌 유동성이 방향성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는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어제 해외 지수 같은 경우는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새벽에 이제 이런저런 내용 부분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진행한다 하면, 물론 탄핵 부분들까지는 그렇게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공화당이 지금 의석수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 뭡니까?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의 리더십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된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아직까지 뭡니까? 그 트럼프의 정치 부분들은 트위터 정치죠. 트위터로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약간 강경 발언 부분들 해가지고 상대방의 긴장감을 조성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라든지 해외 지수가 상당히 많이 출렁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부분들 본다고 하면, 첫 번째 문제는 트럼프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들은 돌발 악재의 부분들인데, 스페인에서 테러가 났어요. 바르셀로나에서 테러가 나면서 어떤 그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 여기 이제 트럼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들이 더 커지면서, 어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자문단 그 회의 부분에서 대기업 CEO들이 그만뒀고 트럼프가 여기에서 해산시켰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빌미 부분들을 제공을 했던 게 백인 우월주의하고 나치즘에 대한 우호적 연행, 이런 부분들로 그 트럼프가 발표를 하면서 대기업 그 자문위원직 의원들이 그만뒀고,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트럼프는 그 조직을 없애버렸고, 근데 이제 이번 주말에 이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가 9개 도시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데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충돌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어제 이제 장중에 실적 관련 경기 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경기 지표도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냥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 특히 이제 자동차 생산 부분들이 3.5% 정도 감소가 됐는데, 자동차 생산 부분들은 전에 뭡니까, 리먼 사태 이후에 다시 자동차 산업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 할부 금융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땡겼어요. 미리 땡기면서 그 자동차 생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증가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당분간 1년, 최소 1년 이상 정도는 자동차 생산 부분에서 어떤 급격한 상승 부분들이 나오기는 좀 제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생산의 둔화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 대한, 그 다음에 유럽 증시가 바르셀로나 테러 사태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어제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에 2차로 화두가 됐던 것은, 저도 이건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자문단 해산 이후에 게리콘이라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고려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문제는 트럼프의 이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달에부터 의회 예산안이 있죠.
의회 예산안하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설정 부분 했던 것 중에 3, 4분기에 뭐 20이라든지 FMC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부채 한도 협상 부분들을 어떻게 좀 물론 결론적으로는 진행이 되겠지만 얼마나 순탄하게 진행되느냐, 물론 그 전까지 계속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따라서 불확실성 부분들이 좀 커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뭐가 나올 수 있나요? 변동성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3, 4분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축 중에 하나가 부채한도 협상 부분들인데, 게리콘 그 백악관 국제 백악관 그 위원장의 사퇴의 고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뭡니까, 정치적인 트럼프 정책에 대한 추진에 상당히 추진 동력 부분들을 좀 불확실성, 뭡니까, 시장에서는 문제가 많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어제 다우지수가 1% 정도 급락 부분들이 나왔고, 테러도 진행이 좀 됐고, 그래도 유럽 증시도 이런 부분들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북한과 물론 3대 대화 조건 부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차피 다음 주까지 그런 대화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진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은 아직까지 다음 주 을지훈련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 그 다음 9월달, 그 다음에 대화 부분들을 조건을 제시했지만 아직 좀 남아있죠. 근데 대화가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기싸움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동성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기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셔도 항상 분할이에요. 신용 쓰시면 안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어제 그 뭡니까, 고려와인이라든지 풍산처럼 어떤 단기 섹터별 이슈가 집중되는 쪽에 어떤 매매 포인트 부분들 좀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환율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유로화 오버슈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세가 너무 강하다. 반대로 달러는 하락폭에 하락이 돌려야 되는 시점 부분들인데 오버슈팅, 하락에 대한 오버슈팅이 났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어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별로 코멘트가 없었어요. 어제 FMC 의사록과 대비.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진행을 할 건지, 잭슨홀 미팅에서도 어떤 언급 가능성 부분들이 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퍼링에서 22 의사록 같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잭슨홀 미팅 다음 주에 아니면 9월 초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어제 22 쪽에서 유로화가 너무 좀 강하다라는 코멘트가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로화는 하락 부분이 나왔고 달러는 반등이 나왔어요. 말씀드렸죠. 유로화는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달러화는 너무 하락 폭이 컸기 때문에 차라리 달러 인덱스 부분들에 관심권을 두시라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어요. 자, 그리고 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셰일오일 증가, 이런 뭐 우려, 항상 보면 수요가 생산이 어디가 많았다 이런 거에 따라서 소폭 반등 부분이 나오는데, 어제는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소폭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지수의 급락, 트럼프 문제, 저거는 뭐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에요. 트럼프 부분들은. 게리콘 그분이 사임하게 되면 뭐 사임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그 개인의 의사지만, 향후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퀘스천 부분들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제까지 작년에 여러분들 트럼프 당선됐을 때 기억나시죠? 뭐 인프라 투자 부분들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정책 슬로건 부분들 1억 달러, 그 다음에 세제 개편안,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증시를 이끌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불협화음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에 상승했던 내용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을 이끌었던 내용들에서 시장에서 계속 퀘스천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챙기고 가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관점 자체로 좀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내용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시스코는 그 4%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보안사업부에 대한 그
뭐 향후 전망치 부분들에 대한 캐스천. 근데 어플라이 매트리스는 장중에는 그 차익 매물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시간에서는 4% 정도 급등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일단 나쁘진 않아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부분들을 체크를 할 때 태외 지수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테러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또 백연 우월주의자들의 9개 도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충돌 가능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뭡니까 출렁거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방 경직 부분들을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건가? 1차적으로 어플라이드 매트리에서 시간에 4% 급등. 그리고 최근에 이제 IT 전기전자 쪽의 움직임 부분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기술적 반등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기술적 반등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건을 보면 D램 가격의 상승, 고정 가격 부분들의 반등,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부분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를 하면 대만에서 대규모 정전이 있었죠. 물론 TSMC에서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의 어떤 반등 부분들이 나왔는데 어플라이드 매트리스 시간의 4% 급등 부분들은 뭐 나쁜 내용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요즘에 매매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 쪽에 저가 분할 매수 부분들 그리고 일반 섹터별 이슈 모멘트는 단기 플레이 정도의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드리고 신용은 절대 지금 쓰시는 장세 아니라는 얘기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개별적인 그 회사별 내용 부분에서 체크 포인트 부분들을 몇 가지 좀 보시면 자동차 관련된 부분 내용들이 좀 많아요. 현대차가 어제 차세대 수소차 이게 지금 그 뭡니까 주유소라고 하죠. 충전소만 잘 되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현대차 혼자 하기는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수소 충전소가 10개밖에 없고 일본이 10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현대차 혼자는 좀 하기 힘든데 아무튼 어제 580km입니다. 한번 충전하면. 그래서 뭐 내년 3월 출시 부분들 되고 내년에 이제 중국 지출 부분도 하고 그래서 차세대 수소 전기차 모양은 참 이쁘더라고요. 널렵하게 하고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부분들은 계속 예의주시하실 필요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상당히 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달 말에 지금 31일로 예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이제 한국 GM 관련된 부분, 철수설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 그 GM 사장의 사임 관련된 부분 얘기 드렸는데 일단 인도법인 사장이 일단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은 조금 수그러들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다라는 코멘트이고 두산인프로코는 뭐 지금 굴삭기 판매량이 작년을 지금 8월달이죠. 이미 작년 걸 넘어선답니다. 그래서 밖에 또 양호하고 중국의 또 굴삭기 판매 부분들에 대한 기록치를 갱신을 하고 있다. 지난번 BW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라는 코멘트를 드렸던 거하고 연장성상에 좀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매일 드릴 부분들은 BOE가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두 번째 10.5세대 투자 부분들을 확대를 합니다. 10.5세대를 확대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LCD 쪽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게임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OLED고 LG 디스플레이는 그러한 빠른 전략 부분들을 좀 진행하면서 파주 P10 공장 부분에서 먼저 LCD 10.5세대 부분들을 먼저 투진을 하고 근데 이게 거의 OLED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기초 단계의 부분들로 진행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BOE라든지 차이나스타든지 폭스콘 이런 업체들 중국에서 LCD에 대한 투자 부분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차이나스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세대 LCD 투자 부분들 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LCD 쪽은 중국, 그 다음에 OLED는 한국, LCD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도체, 중국에 대한 그 판매 비중 부분이 높은 회사들은 관심권을 좀 실적 기대치 부분들이 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크죠. 그리고 하나 더 한국항공우주 관련된 부분도 하나 얘기를 드리면 한국항공우주 지난번 최근에 이제 그 감사 의견 부분이 나오면서 단기 급등 부분 나왔죠. 단기 급등 나왔는데 한국항공우주 반기 보고서 감사 의견에 3일 회계 부분이 꼼수했어요.
아직 검토만 이루어졌을 뿐 감사 의견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는 코멘트를 달았어요. 저건 어차피 지금 보면 적정 의견 부분하고 검찰 조사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의 매매 영역 부분들은 아니에요. 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이제 저렇게 감사 의견 표명 부분 안 했다고 코멘트하면 또 출렁거릴 수가 있죠. 그래서 종목군별로 지금 장세 부분들은 우리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분할 매수 부분들 계속 콜, 달러 인덱스에 대한 관심권 양호, 그리고 일단 지수 부분들은 출렁거릴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렁거림 나왔을 때 시장 레버리지 있죠. 레버리지 부분들도 한 번씩 비중 부분들 많이 싣지 마시고 전체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만 5% 10% 정도만 그것도 역시 분할 매수 부분들로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이라든지 하락폭에 대해서 최소한 절반이라든지 3분의 2 정도 파동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타겟 부분들을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오늘은 저렇게 부각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문제는 트럼프입니다. 스페인 테러 관련된 부분도 플러스 알파 되면서 다우지수의 하락 부분들이 시장을 좀 변동성을 주는 역할 부분들 하겠지만 장중에 주택 생산 관련된 미국, 중국이죠. 중국의 주택 생산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반격 포인트 부분들을 만들어줄지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4% 시간의 급등 관련 내용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 부분들을 소폭 가져가면서 아침 시장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오후에 장중이라든지 스팟성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8월 1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